어우,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안 하면 내가 다 깨물어 버릴 거야. 꽉꽉! 로마세아나. 아, 네. 네, 안녕하십니까. 사랑하는 시청자, 수강자, 학생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요즘에 참 풀이를 많이 하고 있죠? 원래는 알아봐만 하려고 하다가, 이제는 원래 한 번씩 해봤던 것들을 좀 풀이를 연장하고 있습니다. 갑자기 왜 마스크를 벗었어요? 물어보신 분 계시는데요. 여기는 저만 있는 공간이라, 뭐, 다중미 집적은 절대 아니고요. 당연한 거지만. 그래서 매우 안전한 곳이기 때문에 네, 빼도 될 것 같아요. 네, 마스크는 있긴 합니다. 네, 좀 더 분명한 목소리로 전달해 드리려고 하는 거고요. 뭐 효과가 좀 크진 않겠지만 그래도 제가 숨통을 좀 트이려고 하는 거니까요. 중간에 네, 물도 좀 마시려고 하는 것도 있으니까 뭐 참고 그냥 편하게 한다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오늘은 세계사고요. 작년에 한번 풀이를 한 적이 있는데 이번에도 한번 풀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준비되셨습니까? 네, 세계사를 준비하시는 분들이 아마 이런 풀이를 궁금했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좀 더 디테일한 설명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겠습니다. 네, 할게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1번입니다, 여러분들. 네, 1번. 항상 고대의 왕조가 항상 문제로 1번에 빠따로 등장하죠. 네, 왕조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나와 있습니다. 보시면 청동솥 나오고요. 그리고 은허라는 게 나옵니다. 은허가 나오고요. 그리고 황하강이란 말이 나오죠. 보통 이게 문명은 4대 문명으로 많이 언급하잖아요. 뭐 서쪽부터 해가지고 이집트, 메소포타미아, 인더스, 황하 이렇게 할 수 있는데요. 중국 지역이죠, 여기는. 특히나 여기는 상왕조입니다. 왕조라고도 부르지만 아, 알죠? 하상주죠. 네, 하상주. 예, 은이라고도 부르고 상이라고도 부르지만 좀 더 상왕조라고 표현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꽤 오래된 왕조죠. 한번 풀어보겠습니다. 네, 지구라트는 바빌로니아 문명, 메소포타미아 쪽이죠. 여기는 아예 설명이 해당되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네, 그리고 두 번째로 보시면요, 일단 콜로세움은 뭐 당연히 로마니까 틀렸고요. 사자에서는 로마가 아니라 여기 이집트죠. 이집트에 그 죽을 때 어떻게 간다라는 내세시는과 관련된 어떤 그런 문서들이고 4번 같은 경우는 인더스 문명과 아주 대표적인 케이스인 곳이죠. 말할 것도 없습니다. 5번 갑골 문자 기록 이게 바로 중국에 해당되는 황하 문자의 내용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너무 어렵지 않고 쉽게 접근할 수 있던 겁니다. 문명의 특징만 꼼꼼하게 정리했으면 분명히 풀 수 있던 문제였을 겁니다. 네, 어렵지 않게 정리할 수 있을 거라고 상신하고요. 다음으로 넘어가겠습니다. 네, 가왕조에 대한 사실로 옳은 것은 돼 있는데요. 이것도 팩트를 알면은 뭐 쉽게 풀 수 있는 문제였습니다. 아소카왕이라는 키워드가 있고요. 보시면 그리고 전륜성의 하신이라 불렀고 석주를 세웠다라고 돼 있죠. 이 아소카가요. 그 불교 정신과 왕권의 강화를 위해서였는지 이런 것들을 지방에게 전파하려는 목적이었을 겁니다. 그래서 지역마다 이 아소카 왕을 상징하는 이 석주를 많이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석주에다가 어떠한 문서 같은 것들을 새겨놓기도 했고 그랬는데 그것을 석주 칙령이라 부르죠. 아무튼 간에 아소카 왕의 영향력을 하나 보여주려고 했던 그런 부분입니다. 그러면은 이 아소카 왕이 있었던 왕조가 바로 뭐였냐? 바로 마우리아 왕조죠. 네, 기원전의 왕조였습니다. 아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답은 뭐가 될까요? 1번을 보겠습니다. 1번. 시크교라는 거는 네, 무굴 제국 때에 만들어진 거죠. 네, 이거는 힌두교와 다른 종교 요소가 꽤 섞였던 그런 종교입니다. 제가 알기로는 이슬람이랑 힌두가 섞인 종교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2번. 샤쿤탈라는요, 문학적인 요소죠. 이거는 네, 좀 더 기원 후가 돼야 돼요. 우리로 치면은 한작 상공시대 중반기일 때 그때의 인도는 굽타 왕조였죠. 네, 그때에 만들어진 하나의 문학입니다. 그것도 하나 보실 필요가 있을 거고요. 3번 같은 경우는 샤자한이라는 황제가 무굴 제국 때 만든 그런 자기의 아내를 위해서 만든 러블리한 그런 건물입니다. 무덤이죠. 이거는 그 뭡니까? 악바르, 악바르 대제랑 아우랑제브 황제 이 사이에 있었던 왕이죠. 참고로 보시고요. 4번 쿠투브 미나르라는 겁니다. 여러분 아랍어로 쿠투브가요. 그 책이란 뜻입니다. 책. 책.
책 됐고요. 아무튼 뭐 그런 곳인데요. 그랬다고 해서 이게 중동지방 얘기가 아닙니다. 요거는요, 엄밀히 네, 인도 얘기거든요. 근데 왜 인도가 될 수 있냐면요. 이게 바로 인도 역사가 관련되어 있는 곳이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만들어진 것은 델리 술탄 왕조 시대죠. 우리로 치면 고려 시대쯤 될 겁니다. 뭐 12세기, 아무튼 중세로 볼 수 있죠. 이때 생긴 그 인도 델리 수타 왕조, 그러니까 인도에 있는 이슬람의 영향력을 볼 수 있는 하나의 상징성이 있는 곳입니다. 그리고 5번 상좌부 불교, 이게 바로 이 아소카 왕이 실시했던 불교 방식입니다. 이거 비교 많이 하죠. 그 기원 전후로 해서 기원 전에 있던 거는 마우리아, 그리고 기원 후에 있던 쿠시안이라고 해가지고 쿠시안은 좀 더 대승으로 가면은 반대로 아소카 왕의 이런 쿠션이고 카니슈카 왕조 죄송합니다 고칠게요. 아무튼간에 아소카 왕이 있던 곳은 상자부 불교 이렇게 되는 거죠. 그 상자부 대승 불교 좀 비교하지 않습니까? 아무튼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아무튼간에 카니슈카 왕이랑 아소카 왕이 좀 대조될 수 있다는 것, 네, 그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네, 좀 마시고 시작할게요. 이게 목 탑니다. 생각보다. 음, 종정할게요. 네, 쿠션 왕조의 카니슈카 왕이라는 걸 알려드리겠습니다. 참고하십시오. 3번. 네, 가제국에 대한 설명입니다. 옳은 것은 일단 좀 읽어보시고요. 읽어보시고 전 키워드를 적겠습니다. 네, 베오그라드를 점령했습니다. 이유도입니다. 그리고 헝가리를 배신하지 말란 말. 그리고 제일 중요한 건요. 가이에 의해 정복된 콘스탄티노폴리스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하죠. 콘스탄티노폴리스가 점령된 거는요. 역사적으로 별로 언급이 안 돼요. 가장 대표적인 게 오스만 제국의 메흐메트 2세 때입니다. 1453년 때 한창 비잔티움 제국이 동로마 제국으로서 약 1000년 동안 유지되었던 그런 곳이었고 거기 역사를 자랑한 곳이 콘스탄티노폴리스였습니다. 하지만 이게 이 나라에서 완전히 박살이 나버리죠. 박살났다기보다는 거의 뭐 항전 열심히 했지만 그래도 망해버린 모습이죠. 메흐메트 2세에 의해 가지고 오스만 제국을 통해서 이게 정복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 도시가 현재로서는 이스탄불이죠. 네, 그런 곳입니다. 그 이후로 계속 오스만 제국은 한때 승승장구합니다. 약 한 17세기, 18세기까지 계속해서 아주 큰 행사를 하죠. 넓힙니다. 그래서 발칸반도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심지어는 오스트리아의 빈까지 포위할 정도로 아주 영향력이 컸던 제국이었습니다. 그런 나라였죠. 그뿐만이 아니고 그 다른 마그리브 지방이라고 해서 모로코까지 갔고요. 그리고 예멘, 동쪽으로는 이라크, 인도 국경까지 아주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아주 큰 국가였습니다. 그런 나라였는데요. 그런 비결 중에 하나가 바로 예니체리 상설이었죠. 1번입니다. 답은 바로 1번이에요. 오스만 제국의 어떻게 보면 핵심 오른팔이라고 볼 수 있는 사람들이죠. 예니체리는 이게 어떻게 보면 근이 되죠. 데브시르메라는 종제가 있습니다. 이게 바로 아주 그 왕에게 충성을 하는 그런 사람들인데요. 또 기독교 소년들을 길러가지고 그렇게 만든다더라고요. 자기 측근으로. 네, 그게 바로 이런 식으로 예니체리로 발전할 수 있는 겁니다. 그런 식으로 볼 수 있다는 것. 네, 근이 되었습니다. 이스파한은 이게 이란에 있는 그 테헤란보다 좀 남쪽에 있는 약간 남부 이란, 서남부 이란에 있는 도시인데요. 역사적인 도시입니다. 여기는 사파비 왕조가 수도를 정했던 곳이고요. 사파비 왕조는 대표적인 시아파 국가입니다. 순위파랑 좀 대비되죠. 약 16세기, 17세기 그쯤 왔다리 갔다리 하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시송 로마 제국이 해체된 거는 딱 구분하십시오. 위축되는 거랑 해체되는 건 다른 개념이죠. 완전히 없어지는 겁니다. 해체는. 그래서 이것들이 나폴레옹에 의해서 라인 연방으로 되죠. 그러니까 라인강 지역에 있는 라인 연방으로 됨으로써 이게 완전히 해체가 돼버리죠. 신성로마 제국의 기틀을 말하는 사람은 오토 대제였습니다. 그것도 같이 볼 필요가 있겠죠. 몽골군 침략으로 멸망했다. 이거는 많습니다. 뭐 중동으로 치면은 아바스 왕조가 될 수 있겠죠. 아주 많지만 대표적인 걸로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호라즘 지역 뭐 그런 쪽도 볼 수 있고요. 마라타 동맹은 무굴 제국 때 얘기입니다. 네, 무굴 제국 때의 어떤 모습이라는 것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을 겁니다.
그렇게 되고요. 4번. 오랜만에 중국 문제가 나왔습니다. 상제 제위식인데요. 키워드 한번 볼게요. 키워드. 일단 소전 문자만 사용하고요. 승상 이사라는 사람 또 나오고요. 제일 중요한 건 이거죠. 맨 끝에 문장들입니다. 만리장성이랑 전쟁동원이죠. 진시황제라는 걸 너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이 사실을 옳은 것을 볼게요. 영제거든 대운하가 건설되었다. 이거는 수나라 양제 때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한 600년쯤 돼야 됩니다. 그렇죠. 7세기가 돼야 되고요. 이외에도 강남하라든지 뭐 통제거 이런 것들도 역시 만들어지는 시기가 될 겁니다. 그렇죠? 일조편법이란 거는 명나라 네, 장거정 장거정이면 실시했던 거죠. 그러니까 현불이라든지 여러 가지 이렇게 분잡했던 세금 방식을 모두 은전으로, 그러니까 은전이라기보다는 이제 급납화시키는 걸로 바꾸는 거죠. 네, 그렇게 조세를 급납화로 통일시키는 그런 제도였습니다. 네, 그렇게 된다는 걸 말씀드릴 겁니다. 세금의 부분이에요. 조세 부분 얘기한 거예요. 조세 부분. 그렇게 얘기하겠습니다. 명대 만력제로 또 물로 기억합니다. 명대 말 때 부분이고요. 행작이 나오면 바로 송나라를 기억해야 됩니다. 송나라 때의 카이팡을 중심으로 아주 큰 경제가 발전했을 때 그때의 아주 핵심적이었던 상인들의 조합이었어요. 행작이죠. 4번 같은 경우는 이건 조선 후기쯤 돼야죠. 우리로 치면은 중국으로 치면은 청나라쯤 돼야지 들어오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 5번 같은 경우는 화폐 이게 답이죠. 네, 그렇습니다. 그냥 이게 문자만 통일한 게 아니고요. 이렇게 화폐 도량형까지 통일시켜버리는 정책, 심지어는 수레바퀴의 도로계까지 통일시키는 그런 정책을 마련하게 됐죠. 그런 것까지 철저하게 하는 시대였습니다. 5번. 이거는 이제 그리스 문제겠네요. 그렇죠. 자, 이 그리스를 볼 때 정말 중요한 인물들이 몇 있죠. 네. 물론 뭐 플라톤, 아리스토텔레스 이런 사람도 중요하지만 역사적으로 봤을 때 정치적으로 뭐 클레이스테스, 뭐 헤이시스라스토스 아니면 페리클레스 이런 사람들, 뭐 솔론 이런 사람들을 좀 기억할 필요가 있겠죠. 대표적으로. 그 중에 두 명 인물이 나옵니다. 여기. 그 혈련을 극복하기 위해서요. 아테네 이 지방을요. 이렇게 네 개 부족을 거주지 중심의 10개 부족으로 재편한 뭐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이게. 그래서 각 부족에서 50명 선발해서 500인 평의회를 구성했던 것. 이것은 바로 이때까지 유지되었던 혈련의 중심에 어떤 그리스 세계를 벗어나가지고 진짜 실력과 그리고 시민들의 의견을 또 중시할 수 있는 좀 더 합리적으로 나름대로 그들이 보기에는 그런 정책으로 나아가기 위해 했던 사람 바로 클레이스테스였습니다. 꼭 좀 기억하십시오. 부족 중심의 정치를 극복하기 위한 목적 볼 수 있고요. 아무튼 참주를 막기 위한 목적도 꽤 강했습니다. 아무튼 그런 사람이었고요. 그 다음 공무수당을 지급하고 배심을 추첨하고 그리고 델로스 동맹의 기금을 이용한 사람이죠. 이것은 바로 페리클레스입니다. 페리클레스가요. 사실 델로스 동맹을 좀 주도했고 델로스 동맹은 다 아시죠? 아테네 중심의 그리스 동맹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이 문제가 있잖아요. 델로스 동맹 사람들끼리 이렇게 기금을 마련하는 것까지 좋은데 아테네가 그걸 다 써버리잖아. 아테네의 돈인 양. 그런 일이 좀 발생하죠. 그래서 주변 도시들의 미움을 좀 사긴 합니다. 그런 일인데요. 아무튼 페리클레스입니다. 제일 최전성기가 확실하고요. 아테네 제국이란 말까지 붙어질 정도입니다. 아주 큰 규모고 식민지까지 넓히는 그런 시대가 바로 이때 나아 시대였습니다. 네, 페리클레스 되고요. 1번 혼민관직을 설치했다. 이건 아니지. 이건 로마 제국 얘기잖아요. 그렇죠. 네, 혼민관직을 설치한 거는 로마 제국 공화정대 얘기입니다. 그리고 도편 추방제는 답이죠. 네, 참주를 막기 위해서. 독점을 하기 위한 어떤 독재 권력자를 막기 위해서 참주를 막기 같은 말이거든요. 그래서 그 도편 추방제를 마련하고 나와 보시면은 호르텐시우스법인데요. 호르텐시우스법은 뭐냐면요. 평린에서 만들어진 법이 적용될 수 있도록 하는 그런 거지 않겠습니까? 이거랑 대조돼가지고 리키니우스법이 있습니다. 리키니우스법은 집권과 둘 중에 하나가 혼민간으로 나올 수 있도록, 그러니까 집정관 중에 하나가 시민 출신이 될 수 있도록 하는 거죠. 네, 그렇게 볼 수 있는 겁니다. 홀텐시우스법 같은 경우는 법 입법의 권한이 아주 넓히 있는 거죠. 네, 그런 거게 되겠습니다. 시민의 입법 권한 넓히는 거. 그다음 4번은 스파르타쿠스는 이건 공화정 말기니까 이것도 역시 로마 얘기고요. 5번 펠로폰네소스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다. 이건 스파르타지 않습니까? 좀 다른 얘기고 시대도 좀 딥니다. 그래서 답은 2번이죠. 그 다음 넘어가겠습니다. 네, 중요했던 부분입니다.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랄게요. 각 구강의 문제입니다. 6번. 이것도 키워드를 볼게요.
음, 일단 로마 카톨릭을 좋아하고요. 그리고 카톨릭 정책을 아주 강력하게 했답니다. 그래서 네덜란드 독립을 초래하기도 했답니다. 역사적으로 네덜란드를 식민지로 삼았고 카톨릭을 아주 빡세게 했던 사람, 그리고 로마 카톨릭을 최우선으로 삼았던 그 황제 이름 바로 스페인, 에스파냐의 펠리페 2세죠. 아주 좋은 모습을 보고 있습니다. 전형적인 황제 문제고요. 이렇게 가이드하는 경우 많습니다. 실제로 한번 풀어볼게요. 1번 콜베르 등용했다. 이거는 루이 14세죠. 비슷한 시대에 맞는데 나라가 다릅니다. 다음 무적 함대를 격파했다. 아이고야, 자기가 자기 함대를 격파하나? 말도 안 되죠. 펠리페 2세가 자기가 무적 함대를 만들었는데 무슨 자기가 격파합니까? 자살행위입니까? 2번은 누가 했을까요? 무적 함대를 격파한 거는 영국이죠.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지 않습니까? 그거 좀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엘리자베스 1세도 정책이 참 많죠. 네, 이것도 꼭 좀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참고로 엘리자베스 1세도 한 정책이 많죠.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네, 이 사람도 역시 그 유명한 말 한 게 있죠. 나는 국가와 결혼했다. 막 그런 식으로 말을 하는 사람이었죠. 그다음 대륙봉쇄령은 나폴레옹이 했습니다. 특히 이 프랑스가 이제 누구를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냐면요. 영국을 견제하기 위한 목적이었습니다. 1800년대가 넘어가야지. 꼭 1800년대쯤 돼야 있는 일이죠. 레판토 해전은 1517년. 제가 알기로는 그렇습니다. 그 레판토 해전은 그 오스만 제국이랑 스페인이 싸운 거거든요. 이때 이제 무적 함대가 아주 큰 역할을 하는 그런 계기입니다. 그래서 답은 4번입니다. 펠리페 2세의 업적이기도 하고요. 사실은 레파토 해전 때문에 오스만 제국이 서쪽 지중해로 이렇게 확장하려다가 완전히 박살나버리는 그런 현상이 발생하죠. 5번은 표트르 대제니까 그냥 패스. 7번. 네, 이탈리아 통일 문제인데요. 일단은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2세. 이거는 한마디 말씀드리면요. 로마에 가시면은 그 판테온 신전이라는 게 있습니다. 아주 유명한 아주 기능이 섞여버린 정말 유명한 건물인데요. 옛날에는 그 로마의 토착신이 있지 않습니까? 로마 토착신을 섬기는 신전이었다가 기독교를 섬기는 교회였다가 신부의 무덤으로 삼았다가 또 지금도 이렇게 비토리오 에마눌레 2세를 모셔둔 그런 묘지 개념이 된 곳입니다. 아주 다양한 기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파괴가 안 되고 참 의미가 있는 곳이죠. 네, 참고로 하십시오. 여행 갈 때 한번 꼭 좀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일단은 그 가리발디가요. 원래는 이 남부 이탈리아 중심으로 아주 그 붉은 셔츠를 입고 열심히 독립활동을 했는데 이분은 원래 그 공화주의가 민주주의에 입각한 나라를 만들고 싶었어요. 하지만 자신의 뜻을 굽히면 안 된, 이 자신의 뜻을 굽히면 좀 안 될 것 같아. 굽혀야 될 것 같아. 왜냐하면 더 중요한 건 이탈리아 통일이니까. 그래서 자신의 꿈을 좀 포기하고 더 대의를 위해서 이렇게 가리발디가 그 비토리오 에마누엘레 이사가 만나가지고 이탈리아 통일을 하자. 같이 한번 해보자. 그런 움직임을 한 거죠. 어떻게 보면은 진짜 가리발디가 정말 사나이인 것 같습니다. 제가 볼 때. 자, 아무튼 그 이탈리아 통일 과정에서 이 샤르데냐 왕이죠. 샤르데냐 왕의 비토리오 이마누엘 2세의 어떤 업적을 강기는 겁니다. 지금도 이 에마누엘 2세를 그 이탈리아 가시면요. 거의 국부인 양 삼습니다. 정말 어딜 가나 뭐 로마를 어딜 가나 이거 에마누엘 2세 그 판테온 신전 거기도 그런 흔적이 있고 에마누엘 2세 광장도 있고 꽤 많습니다. 그런 것들이. 네, 답은 볼게요. 1번. 샤를 10세가 의회를 해산했다. 이거는 프랑스 얘기죠. 프랑스 혁명이 끝나고 나폴레옹도 끝나고 이제 다시 부르봉 왕조로 복고될 때 샤를 10세가 왕위가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의회를 해산하니까 또 화가 난 시민들이 다시 혁명을 일으키는 게 바로 7월 혁명이었죠. 7. 예, 줄라이였습니다. 네, 2번이 답이죠. 카보우르가 바로 카부르라고도 부르고 카보우르라고도 부릅니다. 에마누엘레 2세의 재상이었습니다. 이 사람도 역시 큰 역할을 감당했고요. 네, 무시할 수 없는 영향력을 미친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3번. 이거는 독일 통일 이후 때 사람이죠. 독일 제2제국입니다. 그러니까 1871년대부터 그 이후로 생긴 1차 대전까지 있었던 그런 제국의 얘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알렉산드르 2세죠. 이 사람은 러시아 제국, 특히 니콜라이 왕조 시대입니다. 1800년대 중반쯤 돼야지 있는 일이죠. 네, 5번 같은 경우는 메테르니히가 주도해서 이 오스트리아 제국이잖아요. 그렇죠? 비네이가 개최된 사건.
그 나폴레옹이 사후 죽은 다음에 다시 프랑스 혁명 이전으로 질서를 찾자라는 논리에서 5번이 된 겁니다. 빈헤이가 아주 유명하죠. 그렇게 해서 5번을 정리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참고로 하시고요. 제가 또 빈헤이 현장을 가봤어요. 여기가 지금도 있어요. 근데 제가 볼 때는 옛날이라 보니까 지금은 별로 안 큰 건물인데 옛날엔 그래도 꽤 무도를 했을 만한 곳인 것 같아요. 무도회장이 따로 있거든요. 무도회 좀 작은 무도회장이 있습니다. 그 무도회장인데 거기가 빈회의가 열렸던 곳이고요. 지금도 뭐 다른 목적으로 쓰이고 있는 건물 같아요. 아무튼 뭐 이따 정도만 아직도 빈회의가 열렸던 무도회장이 남아 있습니다. 9번. 8번이죠. 탐구활동으로 오른 것은. 이것도 키워드만 볼게요. 하일리 사세. 경우 무시했다. 하일리 사세를 지금 파문시키는 부분이죠. 바로 이거는 그 카노사의 굴욕과 관련된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그러면 그때의 활동을 옳은 것은 해야 되겠죠? 1번 탄지마트 이건 1800년대 초반 오스만 제국이 서서히 이제 내부 반란도 있고 그리고 그 외쪽으로는 계속 영토가 줄어들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뭔가 이 개혁이 필요하다고 싶어가지고 은혜 개혁으로 해가지고 탄지마트 했던 거고요. 2번 영국 선거법 개정이죠. 19세기 초반인가요? 그때 일입니다. 3번 테르미도르 반동 이거는 프랑스 혁명이 좀 산으로 가. 네, 그들이 보기에는. 그래서 너무 사람을 많이 죽이고 너무 공포 정치로 가다 보니까 이거 안 되겠다. 그래서 약간의 부르주아 세력들이 반동을 일으켜가지고 총재 정부를 만든 사건이죠. 테르미도르 반동. 네, 가장 더운 여름의 반동이었습니다. 테르미도르가 가장 더운 달을 상징하죠. 그 다음에 4번 이게 답이죠. 됐고 그라쿠스 형제는요. 그 로마랑 카르타고랑 싸웠던 포에니드 전쟁. 이 포에니드 전쟁 때 그 자영농이 하도 이제 그 전쟁이 많이 투입되다 보니까 이 빈 땅을 귀족들이 다 잡아먹네. 그래서 자영농이 몰락해버리죠. 그런 것을 개혁하기 위한 자영농의 육성을 위한 개혁을 많이 하는데요. 물론 실패로 끝나지만 조금 노력을 했다라는 거 그게 참 중요한 부분이죠. 5번은 틀렸고 시대적으로 안 맞죠. 그 다음 9번입니다. 쉽죠. 바로 클로비스가 나왔고요. 클로비스가 속해 있는 왕국은 프랑크 왕국이었습니다. 네, 그리고 뭐 뒤에 있는 것들은 여러분이 공부하셨던 여기 나오니까 아주 잘 보면 되겠죠. 로마랑 게르만 문화 플러스해서 크리스토교까지 섞여 있습니다. 네, 그렇게 해서 세 가지가 섞여가지고 유럽의 보편적인 문화가 되는 부분이죠. 어떻게 보면 더 북유럽이라고 해야 좀 더 정확하지만 유럽의 모습을 많이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네, 풀어볼게요. 1번 12표법 이거는 로마죠. 이거는 저쪽에 성상사건이라는 글씨 때 내용이고요. 참고를 하시고 최초의 송법이죠. 최초로 글자 새긴 법이고요. 2번 상수시 궁전. 저도 이 상수시 궁전을 가봤습니다. 그 독일 포츠담에 있고요. 포츠담 선언과 관련된 장소거든요. 상은 이게 상수시가 프랑스 말입니다. 상은 없다. 그리고 수시는 걱정의 뜻이에요. 그러니까 걱정이 없는 궁전이라는 뜻이고요. 제가 여기서 아주 똥폼 잡고 사진을 찍은 적이 있습니다. 막 이러면서 찍은 적이 있습니다. 나중에 기회 되면 보여드리겠지만 뭐 좀 민망해서 패스. 그리고 그 참고로 이거 누가 했냐면요. 프로이센의 프리드리히 히히히히히 프리드리히 2세가 했습니다. 네, 아무튼 그렇게 봅시다는 거. 3번 사사왕조 페르시아 멸망시킨 거는 정통 칼리프 이슬람 제국이죠. 그냥 무함마드 시대 때 그때 이슬람입니다. 그 다음 4번 티마르제는 오스만 제국의 어떤 봉토에 관련된 제도죠. 5번 투르파티 전투에서 이스라엘군 물리치고 이게 5번이죠. 하지만 모기 클로비스가 한 건 아니에요. 5번이 이거는 카롤루스 마르텔 찰스 마르텔 아니면 카롤루스 마르텔이 똑같은 이름이긴 한데 어느 나라에서 부르냐에 따라 다르긴 하거든요. 어떤 곳은 샤르마뉴라고 불러요. 프랑스는 샤르마뉴 그리고 독일은 카롤루스 그리고 영국은 찰스 이렇게 붙이거든요. 똑같은 사람이에요. 아무튼 뭐 전 독일 좋아하니까 카롤루스 마르텔 이렇게 볼 수 있고요. 투르파티는 그 중국이란다. 왜 이럽니까? 프랑스 중부에 있는 소도시인데요. 여기서 큰 전투가 발생했습니다. 이슬람 세력들이 올라왔는데 네, 박살이 난 곳이죠. 10번. 아까 그 명대의 일조 편법을 기억하실 겁니다. 이것의 맥락으로 연장선으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거는 정세지세를 포함시켜 부과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뭡니까? 토지에 정세지세를 다 때려붓는 거죠. 그리고 늘어난 인정에 대해서는 이미 세금을 물리지 않고 있다는 겁니다. 이미 물리지 않고 있다는 거는 이미 발생했다는 거죠.
인정해서 물리지 않는 것은요, 그 이미 강제 때 실행하는 겁니다. 네, 그런 부분이죠. 강기제가 실시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어떤 1700년대 초반 어떤 연도가 있어요. 그 기준으로 이후에 태어난 사람에게는 인도세 안 매기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떤 해의 기준으로 그 해에 있는 인구에 매겨진 사람만 인도세를 내는 그런 제도가 생깁니다. 네, 그런 게 있고요. 그 연장선으로 옹정제가 또 옹정제죠. 네, 옹정제가 하나 더 그 부과해가지고 지정은제를 만듭니다. 그러니까 장거정의 일조편법은 모든 조세를 네, 급납화시키는 거고요. 이 옹정제 한 거는요, 조세뿐만이 아니고 정세까지 인도세죠. 이거를 모조리 급납화 하나로 통일시켜서 돈을 내는 겁니다. 좀 더 이 세금 내는 방식이 간편해지고 있죠. 아무튼 그런 부분입니다. 예? 아무튼 뭐 그렇게 된다는 거 말씀드리겠습니다. 음. 그러니까 지금 제가 블록화해 놓은 거 있죠? 지금 하늘색으로. 이거는 강의제 정책입니다. 네, 이거에서 연장선으로 옹정제가 이 전체의 내용으로 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서 이런 부분 보고하고 있다는 거. 네, 그게 지정은제 관련된 거 있죠. 이 지정은제. 그렇죠? 아무튼 청나라야 이거. 됐고 다 청나. 이따 청나라요. 청나라. 답은 1번입니다. 청나라 군대가 체계적일 수 있었던 이유가 바로 민족성이랑 이런 팔기제에 의한 거고요. 안사이나는 당말기죠. 당말기. 한때 양세법이 진행되었던 그런 시기였습니다. 그리고 곽수경의 수시력 제작을 한 거는 이건 언제겠습니까? 못 나라죠. 그리고 이 몽골 때 롱머는 그 위진 남북조 시대 때 북이 지역이죠. 그리고 왕한석 딱한 남송이죠. 북송이 아니고 남송 반대로 했죠. 북송이죠. 네, 북송 시대 때 아직도 그 송이 통일된 송일 때 네, 금에게 정복을 안 당했을 때 제 초기 송나라 때이죠. 네, 청년법 같은 경우는 그 뭡니까 이제 개개인에게 어떤 일정한 기간을 두고 싹을 빌려주는 겁니다. 농사 지어가지고 뭐 이렇게 갚게 하는 그런 이자감 문제인데 좀 이율이 적겠죠. 예, 복합 같은 경우는 그 사람을 뽑아가지고 말을 기르러가지고 아주 헌납을 하는 제도 이렇게 되는 거죠. 그 북국 강병을 위해서 아주 놀라운 정책을 많이 일으켰던 사람이었습니다. 왕허석. 예, 이걸 바로 신법이라고 하죠. 네, 기존의 국법을 반대하는 겁니다. 사마강 같은 사람들이 그 국법을 추구했고 이 사람은 이제 이런 새로운 신법들을 계기를 하는 거죠. 네, 아무튼 10번 꼭 좀 정리하십시오. 경제에 관한 부분이었지만은 다른 과학적인 부분도 알아야 됐고 이런 문화적인 부분까지 알아야 했던 문제였습니다. 11번입니다. 다시 계속해서 중국 지역 문제인데요. 북면 남면간 딱 문제가 나오네요. 그렇죠? 딱 거란인 거 알 수 있을 겁니다. 발해를 멸망시킨 나라이기도 하고 참고로. 근데 그렇게만 우리가 공부했는데 그렇게만 보면 너무 비좁죠. 이렇게 세계사를 공부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 있습니다. 한국사에서는 거란이 단지 서희 단판이교, 뭐 양규의 난, 그리고 뭐 강감찬, 그리고 뭐 발해 멸망시킨 나라 이렇게 언급이 되는데 그것만으로 거란을 설명하기 힘듭니다. 강력한 애밖에는 설명할 수 없죠. 강력한 원인이 뭘까를 보면은 이제 이런 공부를 해야 되는 거예요. 여기 나오는 거 있죠. 네, 이런 식으로 북면관제, 남면관제, 이원적 목적에 의한 이원적 통치 이렇게 농경지역이랑 유목민족의 이원적 통치 이런 부분이 나오는 거죠. 네, 아무튼간에 보겠습니다. 1번 연운 16주 이거는 그 북진이라는 나라가 있거든요. 북진. 그러니까 그 뭡니까 하북이랑 완주 사이에 그런 나라가 있어. 네, 그 나라를 만들어주는 대신에 뭐 이렇게 대가를 받는 겁니다. 그렇죠? 아무튼 답은 바로 1번입니다. 연운 16주 예, 그런 부분이고요. 이 송나라가 또 많이 울었겠죠. 이것 때문에. 같은 시대 나라죠. 같은 시대. 북송이랑 거란이 같은 시대잖아요. 이때 우리나라는 고려였습니다. 국품중정제. 이거는 저 밑으로 가야 되지. 언제입니까? 위진남북 쪽 가야 되죠. 파스파는 몽골이었습니다. 예, 몽골 제국 되고요. 원나라 때. 카이펑 함락하고 황제를 포로로 잡아간 거. 이건 금나라죠? 혹시 이거 어떤 사건인지 아십니까? 흠종이 이제 금나라로 포로로 된 사건 바로 정강의 변이었죠. 네, 정강의 변. 네, 5번. 5번은 만한병용제죠. 이거는 청나라 때 얘기입니다. 네, 청나라 요소가 꽤 많이 나오네요. 참고하십시오. 12번. 오랜만에 또 서양사 문제가 나옵니다.
가혁명의 결과로 오른 것은 음, 요코타운 전투, 프랑스 지원 속에 영국군과 대비되는 것 뭐겠습니까? 미국이죠? 미국 전투입니다. 미국 혁명이죠? 1번 보겠습니다. 항해법. 항해법은요, 크로멜이 했잖아. 영국이 한 거예요. 영국이 네덜란드가 너무 이제 무역으로 잘 나가니까 자기 보호 무역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무역은 영국에서 나온 배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막아버리는 거죠. 네덜란드에서 보낸 배는 영국이 무역할 수 없도록. 아무튼 뭐 그런 거예요, 지금. 그렇다 보니까 모든 게 다 해제가 되는 거죠. 그래서 네덜란드가 꽤 많은 피해를 봅니다. 그래서 답은 1번 아니고 2번 이거는 결과가 아니라 이거는 뭐 어떻게 보면 원인이죠. 보호전사 사건이 발생했기 때문에 이런 일이 발생한 거죠. 결과는 아니고 베스트팔렌조야 이건 30년 전쟁의 결과죠. 신교 구구의 전쟁에 따라서 나온 결과. 저는 이 베스트팔렌을 가봤습니다. 이 민스터라는 독일 도시가 있는데요. 서독에 있습니다. 그 시청사를 가면요. 이렇게 베스트팔렌을 설명하는 그리고 거기가 실제로 조약이 맺어진 곳이거든요. 그곳에 가서 가이드도 배울 수 있고요. 물론 이제 가이드가 막 이렇게 다 말하는 가이드가 아니고요. 이게 제 기억으로는 제가 이제 이렇게 전화기 같은 게 있어요. 전화기 같은 그 가이드 기기가 있는데요. 그걸로 들으면서 들었습니다. 물론 저는 독일어로 했고요. 아무튼 그런 곳이 있습니다. 아우크스부르크 하이는요. 아, 루터파가 인정되는 그런 사건을 볼 수 있는 겁니다. 그렇죠? 네, 베스트팔레는 신교 자체입니다. 루터 카렌파 포함해가지고 두 파가 다 인정받는 거고요. 4번 같은 경우는 루터파만 인정받는 거. 일단 단 그런 곳입니다. 5번 이 답이죠? 5번인 거 볼 수 있을 겁니다. 참고하시기 바랄게요. 13번입니다. 가에 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이거는 또 키워드 보시겠습니다. 홍위병 나왔죠? 말 다 했습니다. 문화대혁명. 마오쩌둥의 어떤 사회주의 체계를 강화시키기 위해서 그거에 반영되는 모든 문화적 요소, 정치 요소를 다 싸그리 싹싹 없애버리는 정책입니다. 네, 그런 거고요. 바로 답 들어가죠. 시안 사건은요. 장데스가 자기의 부하인 장쉐량, 그러니까 우리말로 하면 장학량이라는 사람한테 감금당하는 거죠. 이 사람이 근데 이게 실외사가 아니고요. 장데스가 너무 고집을 부려서 그래요. 그러니까 장데스가 일본하고 싸우지 않고 지금 계속 공산당을 없애려고 하잖아요. 그렇죠? 지금 당장 국경에는 지금 일본이랑 대치되고 있는 중일 전쟁 중인데 당장 지금 장데스가 보는 거는 일본이 아니고 이거야. 안내 양회 이거죠. 네. 아무튼 뭐 그래서 그걸 보고 너무 답답해가지고 이렇게 사건을 일으킨 거죠. 그래서 결국에는 이거 일본이랑 대항하겠다고 말을 받아내가지고 항전을 합니다. 이 니은 볼게요. 마오쩌둥 주도하에 추진되었다. 이거 맞죠? 당연합니다. 3번 대장정 이것도 역시 비슷한 시대죠. 시아 사건이랑 비슷한 시대입니다. 30년대. 공산당이 하도 이제 그 장제스한테 탄압을 받으니까 아주 둘레서 멀리까지 중국 내륙 지방까지 가가지고 고향 향초향속하면서 자신의 세력들을 퍼뜨리고 당을 유지하기 위해서 노력합니다. 공산당. 리을. 맞죠? 그래서 답은 바로 뭐 4번입니다. 이 문화 대혁명이 실패했어요. 가장 중요한 요인. 그렇죠? 마오쩌둥이 사망했기 때문입니다. 사망하지 않았으면 좀 얘기 달라졌겠죠. 아무튼 13번 그렇게 마무리됩니다. 14번. 네, 페르세폴리스가 나오고요. 뭐 다리우스 1세가 나옵니다. 바로 나와야 되는 나라가 바로 아케메네스 왕족이죠. 아케메네스 왕족 페르시아입니다. 네, 기원전 페르시아고요. 그 사산 왕조도 있는데 이거는 기원 후 때 페르시아입니다. 네, 이슬람 제국이 세워질 때쯤에 거의 말기 때였던 거고 이거는 한창 기원전이 됩니다. 보시고요. 네, 그럼 설명을 볼게요. 쿠샤 왕조 같은 경우는 기원 후의 왕조예요. 그렇다 보니까 시대가 안 맞아요. 예, 참고로 카니슈카 왕이 이때 유명했던 왕이었죠. 2번 밀레트 제도 이것도 역시 오스만 제국의 제도입니다. 이것도 같이 좀 보시게고요. 보시겠습니다. 예, 탈라스 전투는 아바스 왕조랑 당나라가 싸운 거죠. 예, 아니게 되는 거죠. 알렉산드로스가 정복되었다 맞는 겁니다. 이게 답이 되겠죠. 예, 알렉산더가 결국에는 아케멘스 페르시아 왕조에 해당되는 지역들을 완전 청소해버리죠. 시아파 이슬람 국교가 되는 거는 사파비 왕조 같은 이란계 왕조들에 관한 내용이었습니다. 그렇죠. 아무튼 뭐 지금 이란도 역시 5번이죠. 지금 이란 이슬람 공화국 역시 5번 같은 내용 하고 있습니다. 후예들도
5번입니다. 신정부 시기고요. 막부 시기에 매전 조약의 개정 가능성을 타진해보고 근대문을 바쳤다. 일본일 나죠. 이와쿠라 일본 단장이죠. 메이지 정부에 관한 내용이 되겠습니다. 바로 볼게요. 네, 대지마의 동원의 노민 이거는 에도마포잖아요. 이건 한 17세기 이후 때 내용이고 개항하기 직전에 개항하고 나서 끝 직후까지만 해당되는 막보고요. 헤이조표는 나라 시대입니다. 삼국시대 말기. 우리로 치면 삼국 통일할 때쯤 그때쯤이라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다음 gen당사 역시 그때쯤 얘기입니다. 나라라든지 뭐 그 이후 때 잠깐 이후 때 그런 부분이고요. 자유민권 운동이 답이죠. 이게 너무 그 새로운 정부를 만들 때 너무 국민 의견 반영 안 하는 거 하지 말라. 국민 의견 반영해야 된다. 열강들로 봐라. 유럽과 특히 영국, 미국 봐라. 민주주의 하고 있잖아. 이펀주의 하고 있잖아. 왜 그 우리는 왜 그렇게 하냐?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지. 근데 자유민권 운동이 이루어지지 않았지만은 이런 의견이 조금은 반영돼 가지고요. 그 메이지 헌법이 만들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걸 조금 반영하기 될랑 하는 부분인데요. 아무튼 그렇게까지 말씀드리고요. 이 상킹고타이는 참근교대제라고 해서 인질제도죠. 어떻게 보면은 좋게 말하면은 뭐 이제 항상 뭐 정기적으로 충성의 의미에서 에도에 있는 일본 도쿄에 있는 그 가장 대빵한테 그 충성을 다한다는 의미에서 왔다 갔다 해라 막 그런 거지 않습니까? 이게 다이묘죠. 영주들이죠. 예. 아무튼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답은 5번이죠. 잠시만요. 답은 아까 잘못 말했습니다. 아까 2번 이미 3번 말했었네, 그렇지? 네, 5번은 에도막부라는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1번, 5번이 좀 비슷하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렇게 15번 풀었고요. 16번 가겠습니다. 네, 가왕조거든요. 네, 옳은 것은 3장제는요. 그게 마을 단위를 묶는 거예요. 이게 마을 단위를 3개로 만드는 거예요. 큰 거, 작은 거, 더 작은 거 이렇게 만들어 버리는 거고요. 어떻게 보면은 마을의 효율적인 통치를 위한 목적이라 볼 수 있을 겁니다. 그리고 도뷰, 로량이죠, 로량. 낙양이죠, 낙양. 음. 선비족 풍습 하지 말라는 내용이 나오네, 그렇지? 호복 금지하고 분명히 본인은 분명히 선비족인데 자기 민족의 풍습을 따라가지 말래. 딱 유명한 나라 있죠? 북이. 굳이 왕창제를 말씀드리자면은 효 문제가 되겠습니다. 이때죠. 그러면은 이거 설명으로 한번 골라볼까요? 1번 균전지 바로 답 나오네. 북이가 있던 게 아주 유명해 균전지지 않습니까? 예, 이거 막 공부하셨으면 알겠지만은 예, 모든 농민들에게 최소한 빈동하게 땅을 부여하는 거죠. 그렇게 되면서 세금도 일정하게 거둘 수 있도록 그런 걸 같이 도모하는 제도였습니다. 천호제는요, 이거는 원나라 몽골 때예요. 이 몽골 때 한 겁니다. 이것도 마을 제도긴 한데 뭐 삼장제랑 어떻게 보면 좀 기능이야 비슷하긴 하겠지만 형태는 좀 다르다는 거. 네, 천호제입니다. 천호제. 정화의 함대 이거는 그 명의 영락제 때 활동했던 어떻게 보면 신한로 개척의 동양판이라 볼 수 있는 그런 사람이죠. 심지어 제일 멀리 간 곳이 마다가스카르랑 아프리카 동부까지 갔습니다. 근데 이거를 그냥 이게 막 경제 발전의 목적이 아니고요. 권위를 보여주고 중국의 영향력이 아주 전 세계적이라는 거를 과시하려는 목적이 좋게 생각하겠죠. 그러니까 지역의 문물 정도 들고 오는 정도만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죠. 4번 보겠습니다. 네르신스크는 그때 딱 정말 유명했던 별 두 명. 한 명은 표트르, 하나는 강희제. 이 둘이가 맺은 조약이었습니다. 나름대로 평등 조약이었습니다. 영토 분할을 하는 데 있어가지고 최대한 공평하게 할 수 있도록 한 거였거든요. 그렇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표트르 대제, 청나라의 강희제가 한 겁니다. 황소의 나는 당나라 말기니까 뭐 참고하시고 17번. 답은 뭐였습니까? 답은 바로 1번이었고요. 17번. 아프리카 분할 문제네요. 파쇼다가 나왔습니다. 끝. 이거는 프랑스 영국 싸움이고요. 특히 이 종단 정책과 횡단 정책인데요. 종단은 이거죠. 예, 영국의 식민지. 지금 이거 횡단 같아요. 예, 프랑스 식민지 얘기죠. 이렇게 섞이는 곳이 파쇼다인데 그러면 이거는 지금 횡단이니까 프랑스 얘기겠죠. 예, 프랑스 얘기 보겠습니다. 1번 벵골본 이거는 처칠한 거잖아. 처칠. 여러분이 알고 있는 처칠. 예, 이거는 벵골 분할령이 아니고 그 벵골군 대기근이죠. 예, 죄송합니다. 정정할게요. 아무튼간에 영국이 인도 식민지한테 한 거지 않습니까? 아무튼 뭐 그런 부분이 되겠습니다. 예, 아니고요. 아세카 제국 멸망시킨 거는 스페인이죠. 에스파냐고요.
플라시 전투 패배한 거 이것도 프랑스입니다. 그렇죠? 예, 플라시 전투 패배한 거 프랑스, 이긴 거는 영국. 예, 똑같이 인도에서 했던 거고 참고하시고 일본을 무력 개항시킨 나라는 미국이죠. 페리 제도 기억하실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고요. 그다음 헤레로족의 봉기를 무역으로 지금 이것도 아실 분 알아요. 이게 공부했으면 아는데요. 독일 얘기입니다. 예, 독일의 여기 제가 지금 가리키고 있는 여기 나미비아 쪽. 지금도 나미비아 가시면요 독일어를 좀 써요. 예, 옛날에 영향을 좀 받아가지고 네, 그렇게 된다는 건 좀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다 다르고요. 답은 네, 바로 네, 플라시 전투에서 패배한 프랑스입니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거고요. 18번 임시정부 이거는 여러분이 알고 있는 임시정부가 맞기를 바랍니다. 어, 이미 혁명을 통해서 짜르 나오죠. 러시아 얘기입니다. 러시아에서 타도가 되었습니다. 러시아 혁명 얘기겠네요. 그러면은 그때의 부르주아 집단 여러분들 러시아 혁명 하자마자 노동자들이 정권 잡은 게 아니죠. 처음에는 부르주아가 잡았습니다. 이게 바로 케렌스키 임시정부거든요. 이 케렌스키 임시정부는 부르주아 의견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노동자랑은 얘기가 좀 달라지죠. 하지만 이들은 전쟁을 지속했습니다. 네, 지속했습니다. 계속해서 일본은 이렇게 러시아 제국에서도 몰락했던 장군이 있지 않습니까? 러시아 혁명 때문에 그런 사람들을 이렇게 망명도 시켜줘가지고 전쟁에 투입도 시키고 그렇게 노력했던 사람이거든요. 아무튼간에 그런 업적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케렌스키 임시정부 그런 내용이었고요. 답은 바로 이건 좀 어려웠습니다. 하지만 2점짜리였고요. 답은 아까 제가 말을 했는데 3번입니다. 지속했습니다. 나중에 결국에는 브레스트 리토프스크 조약을 맺어가지고 네, 전쟁을 멈추죠. 이거는 이 정부 이후 때 얘기입니다. 소련은 아니고 그 뭡니까 혁명 정부가 들어섰을 때, 그 노동자 중심의 그때 얘기입니다. 코민 포럼은 1947년 전쟁 2차 대전 이후 때 소련이 만든 거고요. 니콜라 2세가 집권한 거 이거는 전 얘기죠. 임시정부가 생기기 직전까지 내용이고요. 피해 요일은 1905년 러일 전쟁 직후 얘기입니다. 러일 전쟁 때 얘기고요. 좀 이것보다 한 12년 전의 얘기죠. 우리 NEP 정책 이거는 소련의 정책입니다. 좀 시기가 다르기 때문에 틀렸죠. 그리고 19번 드디어 현대사로 가고 있죠. 이거는 2차 대전 문제입니다. 독일군 있고 배신했고 나폴레옹 조국을 위한 전쟁 자유를 시키자. 누가 있는 걸까요? 독일이 누구를 몰래 공격했는 걸까요? 당연히 소련이죠. 독일이 소련을 기습 공격했던 사건이었습니다. 바르바로사 작전. 아무튼 그때고요. 여기서 고를 수 있는 게 뭐냐? 독일이 2차 대전 중에 소련한테 배신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면은 이탈리아 침공 이거는 어차피 1930년대 후반이니까요. 아무튼간에 가나다는 절대 질 수가 없겠죠. 삼국 협상은 1차 대전 중간에 있었던 일이고요. 1차 대전 때, 1차 대전 직전에 있었고, 바이마르는 1차 대전 이후 때 독일의 공화국이 만들어진 거고요. 대공황은 1929년이죠. 그리고 카이로 회담은 1943년대입니다. 그러니까 전쟁 중이죠. 그러니까 국제서양조약기구는 냉전에 그 공산주의 세력을 대항하기 위해서 만들었던 조직이죠. 그래서 말은 안 돼요. 좀 안 되고 그래서 답은 나일 수밖에 없죠. 답은 4번입니다. 그 카이로 회담 개최 전 얘기고요. 참고로 1941년, 42년 그때쯤이라는 겁니다.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20번 볼게요. 가나 발표 사이에 있던 지역 사실로 옳은 것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독트린 문제 같은데요. 일단 미국은 자유국가 냉전시대구나 볼 수 있고 공산주의자 아이고야 냉전시대네요. 그리스 터키를 도와주고 있는 것이다. 그리스 터키는 사실 소련이라든지 이런 공산주의와 좀 가까운 지역에 있었지만 자유주의 나라였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미국이 여기다가 미사일 기지를 만드는 등의 이 군사적인 조치를 취하죠. 그러면서 이 공산주의 세력들이 좀 긴장을 해요. 이런 식으로 뭔가 이 냉전 분위기를 만드는 독트린 이게 바로 트루먼 독트린입니다. 루즈벨트 대통령 아실 거라고 생각합니다. 이 대통령 다음해가 트루먼이에요. 냉전 시대 초기를 이끌었던 사람이거든요. 아무튼 그때 1947년대 그쯤 얘기일 겁니다. 40년 후반이고요. 이거는 베트남 전쟁이 사실은 말아먹었죠, 미국이. 실패했습니다. 70년 중반에 그런 부분이 있죠, 초중반. 그래서 닉슨이라는 대통령이 안 되겠다. 우리는 더 이상 이런
문제가 있는 나라한테 개입하지 않겠다. 아시아 나라는 특히 니들이 스스로 미래를 결정해라. 이런 식으로 하는 거죠. 그게 바로 네, 미국에 대한 닉슨 독트린이었습니다. 그러면 이 사이에 뭔 일이 있었을까요? 이건 40년대고요. 70년대입니다. 그렇죠. 이런 분위기. 네, 어떤 내용이 될까요? 과연 국제연합 창설된 거는요. 그 독립 직후입니다. 45년 뭐 10월 뭐 그쯤 돼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좀 연대상으로 틀리죠. 네. 좀 더 이것이 국제연합이 창설되고 난 다음에 이런 가 같은 일이 발생합니다. 대서양 헌장이 발표되었다라고 돼 있는데요. 대서양 헌장은 이미 언제 있었냐면요. 전쟁 중에 있었습니다. 그 독일과 일본에 대항하기 위해서 이미 그 뭐라고 합니까? 이 대서양에 있는 나라끼리 뭔가 합치자 이렇게 된 거지 않습니까? 나프타. 예, 이거는 전쟁 중에 발생한 거라서 또 가보다 조금 전이고요. 베를린 장벽 이게 답이죠. 60년대에 발생했던 거고요. 이때 서독이 동독이 완전히 이미 갈렸지만 실제로 아예 그냥 물리적으로 갈라버리게 되죠. 네, 그러고 나서 이제 좀 비슷한 시기 때 쿠바 미사일 위기도 발생하고 그렇지 않습니까? 4번 이거는 나 이후 때입니다. 90년 초반이 돼서야 발생하죠. 냉전이 붕괴되고 소련이 패체하고 난 다음에 생긴 거고요. 이거는 5번 같은 경우는 사가 되기 직전입니다. 고르바초프 마지막 그 소련 서기장 마지막까지 모르겠는데 거의 말기의 서기장이죠. 페레스트로이카 정책을 시작합니다. 이거랑 글라스노스트까지 같이 배워야 되겠죠. 예, 그때에 소련의 자유화를 정책하다 보니까 이 사람들이 오히려 이제 반박을 하네요. 그래서 5번의 조치에 내 가지고 오히려 반작용으로 소련이 해체되고 4번이 되는 거죠. 그렇게 볼 수 있을 겁니다. 이렇게 해서 모든 문제가 끝났습니다. 제가 볼 때는 뭐 평이했습니다. 뭐 꼬아서 낸 문제도 없고, 음, 출제자 이조도 딱 보이고, 그리고 딱 키워드가 딱딱딱 들어맞는 문제들이 많았습니다. 그래서 뭐 좀 면밀히 공부해야 되는 문제, 특히 뭐 이런 거, 7번의 헤레로족 분기 이런 거 좀 알아야 되는 거긴 한데, 이것도 사실 너무나 뭐 명확한 것들이 있어가지고 뭐 잘 볼 필요 없었겠죠. 아무튼간에 그 개념 공부하기 매우 좋았던 개념이 많았기 때문에 문제가 많았기 때문에 꼭 오답 노트 그리고 알았더라도 다시 한 번 더 꼭 정리하는 시간 좀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참고를 하시고요. 세계사 문제는 이렇게 마무리하겠습니다. 좀 아쉬웠던 게 그 청나라 이제 중국 근대 문제가 별로 안 나왔어요 이번에는. 근데 다른 9월이나 수능에 나올 수 있거든요. 뭐 양무운동, 태평천국운동 이런 부분이 잘 안 나왔어요 여기. 아무튼 그런 것 좀 보시고 여러분들에게 또 힘을 싣고자 또 응원 인사하겠습니다. 네, 여기까지 하고요. 네,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생각 항상 하는 말이 있죠? 이상, 아디오스!